올해 같습니다. 안에 가석방 해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떤 얘기죠? 지금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그 2년 6개월의 양형입니다. 네, 원래 1심에서 5년 선고를 했다가 네. 2심 재판부가 이 그 집행유예를 판결하기 위해서 이제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했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뇌물 액수도 원래 88억이었던 거를 36억으로 36억으로 깎은 줄였죠. 거죠.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거를 다시 86억이라고 확정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이랬었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치유적 사법이라는 이름 하에 들고 나와서 그게 잘 되면 집행유예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예 사실상 노골적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양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반영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준법감시위원회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집행유예를 하고 싶었었는데 네, 공교롭게 그 과정에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인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현직에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구속됐다가 풀려났는데 다시 현직으로 올라왔고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승진까지 돼버리니까 정준영 분야판사 입장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이후로 집행유예를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못하게 주겠는데 이재용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2년 6개월 선고를 했어요. 네, 원래 50억 횡령액이 50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해야 되는 선고하도록 거죠. 돼 있는데 예. 지금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렇죠. 2년 6개월 선고했는데 2년 6개월의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구속됐을 때 한 1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그 수용 기간이 1년 6개월인데 보통 가석방의 요건이 형량의 3분의 2를 수용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8개월만 더 수용하게 되면 2년 6개월, 30개월의 형량 중에서 3분의 2인 20개월을 도과하기 때문에 네. 올 추석이나 늦어도 올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정준영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지만 국민적 비판을 의식해서 올해 안에는 가석방으로 추석 때나 크리스마스 때 나올 수 있도록 2년 6개월의 형량을 정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 그 대법원에서 부정됐던 2심이 뇌물을 36억이라고 하면서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뇌물 액수는 86억으로 늘었는데 그냥 양형은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거니까 법정 구속한 것 때문에 되게 세게 판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게 올해 안에 네.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 판결이 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한 배려한 판결이었다. 이 양형 기준을 보면 그게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판결을 하면서 정준영 부장판사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이거를 그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라고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장량감경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판사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네. 건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 최저 형량의 반을 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정 최저 형량의 이 5년이었으니까 네. 최대한으로 장량감경하면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권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최대한 감경해줘서 감경해서 뇌물 액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36억에서 86억으로 2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내렸던 징역 2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한 거. 네. 이게 이제 정준영 부장판사가 배려해 줬다는 거죠.